안녕하세요. DC백 터보 25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차주라면 인터쿨러 호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량 적재를 하고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인터쿨러 압력은 2바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 2바라는 것은 29psi입니다. 경차 타이어 공기압과 맞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차 타이어 수준으로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왼쪽 사진을 보십시오. 인터쿨러 호스 어떻습니까? 기름때가 있죠. 유전기 속에 포함된 오일이 인터쿨러 클램프 밑으로 뚫고 놓은 겁니다. 차주들은 이런 부분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흔적만 있는데 이게 왜 나와 있을까? 비밀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면 엔진 상태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밑에 액션트도 보세요. 액션트도 고압, 저압, 이 호스에 기름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스에 불이 샌다 하면 육안으로 바로 보죠. 그런데 공기가 샌다 하면 잘 못 봅니다. 차주들은 인터쿨러 호스가 완전히 찢어졌을 때, 바람 소리가 세게 날 때, 이때만 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하비스나 액션트 차량에 누기가 생긴 이런 흔적들, 바람 소리 안 납니다. 왜? 미세 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엔진을 만들 때 공기 대 연료 혼합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료 라인은 유체입니다. 그래서 누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가 바로 알아차립니다. 공기는 어떨까 이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흔적만 남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흔적이 남는다 안 남는다로 구분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하면, 글로바이 가스 속에 포함된 유전기가 많은 차량, 엔진 오일이 많이 넘어오는 차량들은 이렇게 표시가 난다예요. 그런데 스카니아나 볼보나 이런 차들은 유전기 속에 엔진 오일이 거의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품질은 어떨까 이거예요. 인터쿨러 호스 그래도 가격은 착합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수입 자동차 어떻습니까? 볼보, 스카니아, 인터쿨러 호스 하나에 이런 짤막한 호스 하나도 그렇게 비싸게 받습니다. 화물차 차주들이 호구라는 소리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바가지를 씌워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화물차 차주들이 똑똑해져야 품질이 개선됩니다. 자, 파비스, 액션트 이렇게 누기가 발생하죠. 공연비를 한번 따져봅시다. 연료는 누유가 되지 않는다 하겠죠. 그런데 공기가 누기가 된다 그러면 엔진 성능이 그대로 유지될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공기 대 연료 혼합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조건, 그때 이렇게 인터쿨러 호스 이쪽으로 누기가 발생해버린다 그러면 공연비가 안 좋아지죠. 공연비가 안 좋아진다 하면 출력이 떨어집니다.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자고요. 출력이 떨어지면 차가 잘 안 나가겠죠. 중량짐을 싣고 오르막길을 탈 때 누기가 생겨버리면 차 잘 안 갑니다. 그럼 매연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와요. 디페퍼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디페퍼 빨리 막히겠죠. 빨리 막히면 어떻습니까? 정비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연소실 안에 카본이 많이 응착이 됩니다. 그리고 연소율이 낮을 때는 카본 발생량이 많습니다. 이것이 배기구로만 가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피스톤 라인은 사이로 연소가스가 빠져나와서 엔진 오일이 빨리 오염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무엇이냐 하면 인젝터 노즐 안으로 카본이 들어갑니다. 카본이 들어가서 응착이 되면 인젝터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디페퍼 문제가 걸리죠. 엔진 오일 문제 걸리죠. 인젝터 문제 걸리죠. 또 엔진 내부, 연소실 내부에 카본이 응착되면 연소율이 또 떨어집니다. 별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누기가 생긴다는 자체가 엔진에는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럼 한 5년 되면 차 바꿔야 되겠다 하죠. 고장난다 하죠. 신차부터 인터쿨러 호스 누기를 잡아주면 엔진 수명 직결됩니다. 성차감 직결돼요. 주행 출력, 연료비 모든 게 연관되는데 자동차 메이커나 정비 공장에서는 이런 걸 개선해주지 않습니다. 왜 안 해줄까 이거예요. 인터쿨러 호스에 바람이 새면 클램프만 더 좋아주면 된다 합니다. 좋아보세요. 이 호스 자체가 열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부풉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오므라들어요. 또 압력이 올라가면 부풉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줄어듭니다.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클램프 6mm 볼트를 씁니다. 6mm 볼트를 쓰는 클램프를 가지고 쪼았는데 이것이 부풀었다 줄었다 하면서 당겨내면 그 틈새로 누기가 발생합니다. 자, 그랬을 때 누기가 발생하면 누유다 생각하면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공기는 잘 안 보인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기와 유체는
밀도가 대략 1000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정도의 틈새가 있어서 기름이 새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기는 셉니다. 왜? 밀도가 1000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공기와 액체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쿨러 호스에 바람 새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주 미세한 틈을 타고 나오는 게 공기라는 거죠. 압력이 높으면 더 많이 새겠죠. 그러면 어디서 새느냐 이거예요. 중량 적재를 하고 오르막길을 탈 때 터보 압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인터쿨러 압력이 많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누기가 생기죠. 한번 뚫힌 거는 어지간하면 잡히지 않습니다. 왜 안 잡힐까? 유전기 속에 포함된 엔진 오일이 그 틈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틈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쿨러 호스 누기되는 거 반드시 잡아야 엔진 성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출력도 떨어지지 않고 연비도 떨어지지 않고 매연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정비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누기가 생기는 것을 모르고 정비공장에 가서 출력이 떨어졌다, 기름이 많이 먹는다, 힘이 없다 하면 뭐랍니까? 터보차저가 고장났으니까 터보차저 교체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모르면 터보차저 교체해야 되죠. 몇백만 원에서 돈 천만 원까지 갑니다. 정비업체에서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안 가르쳐줄까? 가만히 놔주면 되는데. 손님 떨어져요. 매출 떨어져. 안 가르쳐줍니다. 현장 실험을 해본 결과 누기가 생기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본 결과 품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터쿨러 호스를 바꾸고 실험을 했는데, 자, 클램프 자체도 시중에 나와 있는 클램프, 단순한 클램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진동이 있습니다. 열 변화가 있습니다. 진동으로 볼트가 풀리고 호스의 수축 현상, 숨죽음 현상이라 그러죠. 이것 때문에 조여주고 해야 됩니다. 조인다고 되냐? 그냥 풀린다는 거예요. 또 적당히 풀려가지고 오르막길에 공기가 샌다 이거예요. 인터쿨러 내부 압력이 떨어지면 연비와 출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누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원래 순정 상태다. 가압을 시키게 되면 연소율이 높아진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주들은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회전 상태에서 붕 밟습니다. 정비공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공회전 상태, 시동 걸어놓으면 얘기하고 거의 같아요. 많이 걸리봐야 0.12바, 0.3바 이 정도 걸립니다. 공회전 상태에서. 냉간 상태는 압력이 조금 더 걸리고 열간 상태에서는 압력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압력을 더 걸게 되면 어떻습니까? 약간 더 걸리죠. 그런데 시동을 걸어놓고 비누 거품을 뿌려본다고 해서 거품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누 거품 정도 볼라 그러면 대략 1000rpm 정도 올려놓고 분무기를 뿌려봐야 되는데 그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기가 크게 발생할 때 보인다는 거예요. 왜? 1000rpm 정도 올리게 되면 0.5바 정도 걸립니다. 긴 오르막길을 탈 때 0.5바만 걸리냐 이거예요. 2바 내외로 걸립니다. 그래서 미세 누기를 잡는 것은 중요하다. 미세 누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오른쪽 사진과 같이 호스 전체를 다 바꿔버리고 클램프도 튜닝을 해서 다시금 체결합니다. 아셨죠? 화물차 차주들이 똑똑해져야 자동차 메이커 품질은 개선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